그러면 이제 그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이제 문제의 예제가 좀 많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지수 법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수의 범위가 이제 정수에서 유리수에서 실수로 이렇게 확장이 돼 가면서 미치 범위가 제한이 생긴다,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했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계산 문제로 갈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위한, 그러니까 계산 연습을 위한 예제가 좀 많으니까 조금은 빨리 한번 진행을 해 볼 테니까 좀 집중해서 봐 봅시다.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옛날 중학교 때 자연수에서 자연수 범위에서의 지수 법칙을 쓸 때도 지수 법칙을 쓰려면 밑이 어때야 된다? 맞아요,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같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거는 뭘로 이제 통일시킬 수 있어? 맞아요, 9분의 5로 통일시킬 수 있어요. 그럼 81분의 25라는 거는 9분의 5의 제곱이지, 그치? 거기에다가 얼마가 더 곱해져 있는 거다? 4분의 3 제곱, 거듭 제곱이 더 있는 거다. 거기에다가 또 얼마가 있다? 3분의 2 제곱이 있는 거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수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9분의 5, 그 다음에 여기 지수들을 다 곱하게 되면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도, 얘들아, 이 지수끼리는 뭐 해야 돼? 맞아요, 곱해야 돼요. 그치? 그럼 곱하게 되면 9분의 5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9분의 5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마이너스 1제곱은 밑을 뭐 하라는 거다? 역수치에서 1제곱 하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5분의 9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보시면 밑을 통일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했는데, 얘는 이게 12구, 2구, 5니까 전체를 다 통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서 통일할 수 있는 것들만 먼저 봐주시면 되는데, 10이라는 게 결국은 2 곱하기 5의 3분의 2제곱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찢어서 이렇게 쓸 수 있더래. 됐나요? 그럼 그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얘도 2, 얘도 2란 말이야. 그러면 밑이 2짜리인 것에 대한 계산은 지수끼리 뭐 해주자? 맞아요, 더 해줄 거야. 왜냐면 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0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5 한번 볼게요. 5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5에 3분의 2제곱이 서로 곱해져 있으니까, 자, 5짜리는 저 지수끼리 뭐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더해주고 있을 거다.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0제곱은 어차피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남은 거 5에 3분의 2는 6분의 4잖아요. 그래서 5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쓰든 아니면 거듭제곱근 형태로 나타내든 그건 자기 편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어서 3번도 볼게요. 자, 3번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더니 모두를 통일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하겠다라는 건데, 우선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지. 우선 첫 번째 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자, 거듭제곱권의 성질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 2가 생략된 거니까 이 2랑 그 다음에 여기 3이랑 계산을 마저 하면 거듭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6 거듭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A의 4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됩니까? 자, 근데 이제 결국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제곱의 형태보다는 뭐가 좋다? 지수 형태가 좋다. 그래서 이거는 A의 4제곱이랑 B의 제곱에다가 뭘 한 거다? 6분의 1제곱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이 M 거듭제곱근 A의 N제곱은 A의 M분의 N제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놈이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가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놈이 어디로 갔다? 분자의 위치로 갔다. 이렇게만 보시고 바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이게 어디로 갔다? 6분의 1이라는 형태로 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거듭제곱 성질, 지수 법칙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되겠지. 됐나?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얘도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각각 하나씩을 다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제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있네. 그러면 A의 4제곱, B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거고, 자, 이것도 분배를 하나씩 해주면 A의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얘도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A의 4제곱, B의 8제곱인데 6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또 분배를 하면 A의 약분해서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B의 약분해서 3분의 4제곱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각각을 다 한번 써봤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처음 건 A의 3분의 2제곱이고 그 다음에 B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자, A의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B의 3분의 2제곱, 자,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B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걸 계산할 때 여기랑 헷갈릴 것 같아서 이게 점점 처리할게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 계산할 때 어차피 지수법칙을 계산을 한다는 건 A는 A끼리, 그치? B는 B끼리 밑이 똑같은 것끼리 계산이 된다라는 거니까 먼저 이렇게 써두고 시작해요. 선생님, A는. 그러면 이제 지수 볼게요. 자, A부터 보는 거야. 3분의 2, 3분의 4, 3분의 2인데 얘들아, 가운데 연결된 거 뭔가 나누기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3분의 2랑 첫 번째 3분의 2랑 3분의 4를 계산해 낼 때는 서로 뭐 해야 된다? 맞아요.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요 놈 있지? 뒤에 있는 요 놈을 계산해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 주셔야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놈은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자, 여기 3분의 1, 3분의 2는 빼주고 3분의 4는 뭐 해주자? 더해주자. 그러면 3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A의 몇 제곱? 0제곱. 그 다음 곱하기 B의 몇 제곱? 3분, 그냥 분수 계산해서 1이라고 할게요. 1제곱 이렇게 됩니다. 0제곱은 얼마라고 배웠으니까 1이라고 배웠으니까 답은 B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잘 정리하고 그 다음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들을 계산해 내겠다. 단 그런 것을 할 때는 밑을 통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2번 이어서 가보면, 자, 일단 집합 A가 나와 있네요. 집합 A라고 하는 놈은, 자, 이거 조건 제시 보면 다들 읽을 줄 아는 거지. 자, 이 바를 기준으로 이 놈을 뭘로 가지겠다? 원소로 가지겠다. 근데 뭘 원소로가 되는 거냐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놈을 원소로 가지겠다. 그럼 이제 결국 이 조건을 잘 꺼집어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내가 보려고 하는 x는 256분의 1을 n분의 1제곱을 하겠대. 됐어요? 자, 근데 이거 자체를 나는 원소라고 볼 건데, 이거.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뭐가 되도록 하는 걸 찾으래. 이 원소 중에서 자연수인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것의 결과가 뭐가 돼야 되겠다? 맞습니다. 얘 자체가 자연수가 되도록 설정을 해달라. 자, 우리가 이런 거듭 제곱을 했었을 때 자연수가 되도록 설정해 달라는 일단 식을 간단히 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56분의 1이라고 두는 것보다는 이거를 소수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수의 거듭 제곱으로. 그러면 256은 2의 몇 제곱이야? 그치, 8제곱이지.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형태니까? 맞아요, 분수 형태.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2의 마이너스 8제곱. 됐어요? 이거 배운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쓴 거지.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다.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다 라는 걸 생각해서 이걸 바꿔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지수 법칙은 이제 실수 범위까지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2의 마이너스 n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전체 지수라고 하는 놈을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할게. 지수에 있는 이 놈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이 지수가 어떻게 되면 이 거듭 제곱의 결과가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얘들아, 만약에 지수가 1이야, 2야, 3이야 그러면 거듭 제곱의 결과가 자연수가 될 수 있겠지. 됐나요? 자, 그리고 지수가 0이야. 그럼 2의 0제곱은 1이니까 거듭 제곱의 결과도 자연수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위에 있는 이 지수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3이야 이런 숫자들이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자연수가 돼야 안 돼요. 그치?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건 되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야만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나마 선생님이 팁을 줄 수 있다면 그걸 뭐 갖고 판단하자? 지수의 수의 범위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럼 아까 했던 것들 다시 정리하면 지수가 뭐가 돼도 괜찮았다? 맞아요. 자연수가 되면 지수가 자연수가 되면 저 거듭제곱의 결과가 자연수가 될 수 있더라. 또 뭐가 되면? 그치, 0이 되면 지수 자체가 0이 되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되면 안 되더라. 그리고 분수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2의 뭐 4분의 세제곱 이렇게 되었다고 치면 4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것 또한 얘들아 자연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이 자연수가 되고 싶다면 지수가 뭐가 돼야 되겠다? 그래, 자연수 아니면 0이 돼줘야 되겠다. 그런 거 한 번에 우리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부르거든요. 됐죠? 그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졌어. 마이너스 n분의 8이라고 하는 거가 자연수 아니면 0이 되면 된대. 근데 지금 형태를 보니까 0은 될 것 같지가 않대. 그럼 이건 제껴주자. 그럼 뭐가 되도록만 정해주자? 자연수가 되도록 정해주자.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밑에 있는 n 있죠? 이 n이 뭐가 되어야 되겠다? 8의 약수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야 자연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8의 약수 중에서도 음의 약수를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8 약수를 써보면 1, 2, 4, 8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다 뭘 붙이면 된다고요? 맞아요.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는 2의 8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일 때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4일 때는 2의 제곱, 마이너스 8일 때는 2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연수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원소 중에서 자연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해주면 되겠다? 맞습니다. 4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데 n이 다음과 같을 때 그렇게 된대. 됐나요? n은 자연수 아니고 음이 아닌 정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예제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세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 비교. 자, 크기를 비교를 할 때는 그냥 이 세 개의 숫자를 빼주거나 나눠주거나 또는 뭐 그래프를 이용해 가면서 비교를 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텐데,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이 4제곱근이랑 이 3제곱근 이 두 개 뺄 수 있어 없어? 빼서 뭐 0보다 크냐 아니면 이게 아니면 0보다 작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이거 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A가 0보다 크고요, B가 0보다 크다 1대, 한마디로 둘 다 양수 1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A가 B보다 크다이면 A 제곱도 B 제곱보다 어떨까? 크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양수 조건이기만 하다면 이게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한다 하더라도, 거듭 제곱을 계속 얘들아 제곱을 했지만 세제곱을 하더라도 4제곱을 하더라도 대소 비율에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 A가 B보다 크다면 제곱을 해도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이런 거냐? 자, 5의 4제곱근 4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의 3분의 1 제곱근 3분의 1이라고 쓸게. 그냥 3분의 1 제곱근이 아니지, 세제곱근 2라는 건 2의 3분의 1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6제곱근 6이라는 건 6의 6분의 1 제곱이라고 쓸 건데, 얘네들이 어차피 다 양수야. 그러면 대소를 비교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할 수가 없대. 뭐 빼는 것 자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위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식을 먼저 좀 예쁘게 바꾸자. 몇 제곱을 하자? 12제곱을 전부 다 해버리자. 그러면 원래 대소랑 12제곱을 했었을 때의 대소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소가 뭔지는 알죠? 얘들아, 크기, 누가 크고 누가 작냐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12제곱을 한번 다 해버리면 5의 세제곱 나오겠지. 12제곱을 하면 2의 4제곱, 6의 6분의 1제곱은 6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5의 세제곱은 125입니다. 2의 4제곱은 16이겠지.
6의 제곱은 36이야. 그럼 누가 제일 큰 거다? 맞아요. 이 밑에 거를 먼저 비교해보니까 얘가 제일 크네. 얘가 1등, 그 다음에 누구? 맞아요. 여기가 2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 답은 4제곱근 5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6제곱근 6, 그 다음에는 3제곱근 2.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어서 또 볼게요. 좀 많아요. 조금만 힘내보세요. 자, 예제 4번 볼게요. x랑 y가 양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그 지수를 가지고 너네를 헷갈리게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 뿐이야.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형태를 잘 보시면 결국은 얘랑 얘는 합차 형태구나. 그리고 이거랑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항을 놓고 봤었을 때 제곱 차이가 나구나. 2분의 1제곱이고 1제곱이니까 이건 제곱 차이가 나잖아요. 그치? 됐나요? 그냥 이건 곱셈공식 변형을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계산을 하면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x가 되겠지.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y가 되겠네. 그리고 나서 누구랑 곱해지는 거다? 맞아요. x 더하기 y랑 곱해지는 거니까 결과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겠구나. 자, 이어서 가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2의 3분의 1이라고 한 2의 3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4의 3분의 1 제곱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제곱관계예요. 됩니까? 여기 한번 써볼까요? 2의 3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의 3분의 1 제곱 되지. 제곱관계라고요.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2의 3분의 1 제곱을 A라고 두고요. 3의 3분의 1 제곱을 B라고 한다면 4의 3분의 1 제곱은 A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맞죠? 6의 3분의 1 제곱은 확인하는 거죠. 이게 과연 A랑 B의 곱이랑 같을까? B의 곱이랑 같을까? A는 2의 3분의 1 제곱이고 B는 3의 3분의 1 제곱인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가 서로 똑같을 때는 됩니까? 같을 때는 2 곱하기 3의 전체의 3분의 1 제곱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 6의 3분의 1 제곱 맞네?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B네, 마지막은 B의 제곱이네. 이 형태를 주는 거야. 이게 뭐랑 같은데 얘들아? 알고 있잖아.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거. 이걸 알아볼 수 있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답을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앞에 거를 세제곱 하시고요. 마이너스 B, 여기 3의 3분의 1도 세제곱 한 거.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게 곱셈 공식에 관련된 거다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됐지?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경험을 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예제 5번도 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걸 좀 연습을 하는 건데 방금과 같은 것들을 이해를 했다면 딱 보자마자 A의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X요. 죄송해요.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이것들은 방금과 같은 것들을 각각 뭐 한 거다? 제곱을 한 거구나. 됐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그런 식으로 본다면 얘는 뭐 한 거야? 4제곱을 한 거구나. 또는 얘들아 여기에서 제곱을 해 간 거구나. 마찬가지 이쪽은 뭐 한 거구나.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여기 있는 이놈을 뭐 한 거구나. 세제곱을 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그런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볼게요. 귀찮아서 나는 이제부터 이 x의 2분의 1 제곱을 잠깐 동안 a라고 할게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잠깐 동안 b라고 할게요.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고요?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얘들아 이거 선생님 뭐 써서 이렇게 잘 안 보이려나? 자, 이렇게 자, 이게 b입니다. 이게 a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a라고 하는 놈과 b라고 하는 놈을 곱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밑이 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하게 될 거고, 그럼 결국은 x의 0제곱이 될 거라서 1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일 때 조건인가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을 지금 이 부분의 조건을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바꿨을 때 결국은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해 주시오라는 문제가 될 테니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쓰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나오겠다? 7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게 곧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값을 찾은 거다. 됐나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혹시 이제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또한 제곱관계잖아. 맞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라는 거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얼마가 될 거다? 1이 되게 되어 있다. 됐죠? 그러면 47이라는 걸 구할 수 있다. 됩니까? 된 거죠.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3번. 3번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 앞에서 해놨던 A, B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x의 2분의 1을 a라고 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구해달라는 문제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했으니? 그죠? 3이라고 했으니까 27 마이너스 ab는 1입니다. 어차피 9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1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지. 그래서 예제 4랑 5는 어떤 의미다? 곱셈 공식 또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쓸 수 있을 거냐? 알겠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예제 6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얘는 이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고요. 유형이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건 이렇게 한다라는 걸 좀 기억하는 게 좋은데, x의 세제곱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x의 세제곱. 여기 나와 있는 이 x의 세제곱을 직접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x의 세제곱은 결과적으로 3의 3분의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을 세제곱하는 것과 같고요. 맞죠? 자, 그걸 세제곱을 하게 되면, 자, 이것도 좀 귀찮아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걸 잠깐 동안만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나는 a랑 b라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세제곱을 한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뭐랑 같더라?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더하기 b랑 같더라. 됐나요? 물론 얘들 이렇게 쓸 수 있지. a의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하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본다면, 알겠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보면 a 세제곱은 요 놈을 세제곱을 한 거잖아. 그래서 3이라고 쓸 거고요. b 세제곱은 요 놈을 세제곱을 한 거잖아.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3ab, 이게 제 포인트예요, 얘들아.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두 개가 결국 얘들아 3의 3분의 1이랑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차이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만 붙은 거지. 근데 이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역수를 취해서 마저 거듭 제곱해달라. 그러면 이 밑을 역수를 취해서 3분의 1을 거듭 제곱해달라는 뜻이니까 이 둘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야? 역수 관계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이 부분 좀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런 것들은 요런 A랑 B는 서로 무슨 관계구나? 역수 관계구나. 그렇기 때문에 역수인 두 수를 곱하게 되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으니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3. 됐죠? 자, A 더하기 B는 그냥 귀찮아서 잠깐 동안 X라고 써둘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A 더하기 B가 지금 문제에서 여기 A 더하기 B가 X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면 유형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써두냐면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9X랑 그대로 두면 계산이 될 거거든. 자, x의 세제곱이 이만큼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x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3x의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자, 이걸 3배를 하면 되는 거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3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3은 9가 될 거고 1 될 거고 9x 이렇게 나오게 돼. 그치? 근데 여기 뭐가 더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9x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9x를 마저 이렇게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모양 만들기의 형태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건 단순히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일 때 딱 이거 하나 던져놓고 이거 구하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지. 뭐 하라는 걸까에 대해 생각할 건데, 여기 있는 이놈을 천천히 보니까 밑이 얼마짜리? 2짜리의 거듭제곱 형태구나.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8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해볼게요. 루트부터 해결할까요? 8의 2분의 1제곱.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8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8은 2의 세제곱, 그래서 2의 2분의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중간 과정은 얘들아, 지금 나는 뭐 처음 설명을 하는 거긴 하지만 보통 이런 것들을 없애고 바로 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근데 거기에다가 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분의 1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랑 같은 거야? 맞아요. 지수를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 있는 거지. 됐나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루트 8분의 1이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써볼게요. 루트 8분의 1은 이거를 쓰면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되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어 있네.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어 있는 거지.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2의 4분의 3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2의 x제곱이 얼마다? 81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의 형태를 한 번 더 바꾸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지수법칙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요 놈만 2의 x제곱이라는 저 놈만 남겨놓고 4분의 3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됐나요? 자, 좁아서 아까 풀었던 부분을 좀 지울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건 좀 지우고 이어서 가보면 그러면 요 놈은 2의 x제곱이 81이라고 있으니까 81의 4분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되는데 81은 또 뭐야? 3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4분의 세제곱도 해결할 수 있겠대. 그럼 3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답은 27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건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익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8번을 볼게요. 문제 많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예제 7번 보시면 a의 2x제곱이 3일 때 다음의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도 보면 이거 하나 띡 줬어. 이거 하나 띡 주고 다음과 같은 걸 구해보라는 건데 그 말은 저걸 이용해서 풀려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하는 거야. 자, 우선 a의 마이너스 x제곱. 아직 안 익숙한 학생들은 이렇게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얘는 결국은 이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이 이 밑을 뭐 해달라? 역수치해달라. 그러면서 x제곱을 마저 해달라.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식 자체가 뭐 굳이 한번 써보자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 분의 1 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a의 x제곱 분의 1이라는 형태야. 번분수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할 거야? a의 x제곱을 곱하겠지. 분모 분자에 각각 a의 x제곱을 곱할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시킬 거 아니야. 하나씩 분배를 시켜보면 이 계산할 수 있겠구나. a의 x제곱이랑 a의 x제곱이랑 곱했다. 뭐가 돼? a의 2x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1. 마찬가지로 a의 2x제곱 더하기 1 됐나요? 됐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걸 보자마자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할 생각을 하자? a의 x제곱을 곱할 생각을 해보자. 그렇기만 하면 이거 주어진 거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다. 따라서 갖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이런 거에다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2분의 4 따라서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이제 2번 빨리 갈 수 있겠지.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봐? a의 x제곱을 곱해봐. 0제곱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다? 1이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위에 것도 마저 해주면 a의 여기다 그러니까 얘들아 높아시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곱했다라는 건 이 지수끼리 뭐 해달라는 거다? 더해달라는 거다. 됐지? 잘 되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높아시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4의 x제곱. 그 다음 거는 얘들아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x 곱하기 a의 x제곱 하면 이것끼리 뭐 하는 거다? 더하는 거다 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a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자,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뭐랑 같은 거다? a의 2의 x제곱분의 1이랑 같은 거다. 됐죠? 문제에서 a의 2x제곱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 볼게요. a의 2x제곱이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3 빼기 1분의 얘들아 a의 4x제곱은 a의 2x를 뭐 한 거다? 다시 제곱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3의 제곱 뒤에 거는 3분의 1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이제 계산만 마저 할게요. 계산만 마저 하시면 분모 분자에 3을 곱할게요. 이 3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밑에 2가 있었는데 6분의 1라고 될 거고요. 27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약분만 하면 3분의 14 이렇게 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됐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냥 풀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게요. 이제 8번도 얘들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신에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옛날에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을 정도로 흔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풀어가는 방식을 말해드릴 건데, 자, 풀어가는 방식은 여기 x 있잖아요. 이 x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면 지수에, y도 어디에? 지수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분의 4 빼기 y분의 5도 지수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수의 위치에 있을 건데 얘는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x분의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꿀 건지를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5의 x제곱이 81인데 내가 원하는 형태는 x분의 4라는 거야. 근데 적어도 x분의 1이라는 형태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등식에다가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할 건데 어떤 짓을 하면 x분의 1이 나올 수 있냐? 양변에 거듭제곱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x분의 1씩.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되고요? 당연히 5가 되겠지. 지수끼리 곱할 거니까. 우변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81의 x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x분의 4를 만들고 싶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건 81로 둘 게 아니라 3의 4제곱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x분의 4제곱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 됐나요? 자, 45의 y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45의 y제곱은 243인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y가 아니라 y분의 1을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45는 뭐랑 같다? 243의 y분의 1제곱이랑 같다. 자, 원래는 지금 여기 했던 것처럼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한다.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은 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넘어가면서 y분의 1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원래는 저렇게 양쪽에 똑같이 거듭제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y분의 1은 만들어졌어.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아까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y분의 5야. 그럼 243을 보는 순간 243이라는 거는 누구의 5제곱이다? 3의 5제곱이다.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바꿔봤어. 여기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각각 이렇게 바꿔봤어.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분명히 지수에 붙어있을 놈이라고. 자, 그럼 여기 x분의 4랑 y분의 5가 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두 개를 뭐 해야 되겠다? 맞아요.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3의 x분의 4제곱 나누기 3의 y분의 5제곱을 하면 3의 x분의 4제곱 마이너스 y분의 5제곱이 되더래. 됐나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 3의 x분의 4제곱은 뭐랑 같았냐면 우리 앞에 계산했던 거 EM 5랑 같았어. 여기 있습니다. 5랑 같았고요. 자, 3의 y분의 5제곱 여기 있죠. 45랑 같았어요. 그래서 저 두 개를 나눈 것의 결과기 때문에 뭐가 됐다? 9분의 1이 됐다. 자, 근데 여기 있는 형태는 밑이 3짜리인 지수다. 그럼 9분의 1이라는 것도 밑이 3짜리인 지수로 바꾸면 3의 몇 제곱이다? 그러니까 9만 생각하면 3의 제곱인데 역수되어 있으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의 값을 물었어요. 9분의 1이라고 대답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요. 자, 이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됐나요?
자, 밑에 것도 똑같이 풀어갈 겁니다. 밑에 것도 똑같이 풀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싹 지울게요. 자, 한번 같이 다시 연습을 해보면 x분의 1, y분의, 그러니까 여기 보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와 있어. 그리고 하나는 덧셈, 하나는 뺄셈. 위에 거의 경험을 생각하면 저런 형태가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곱하고 나누면 되겠다. 자, 여기 볼게요. 1번과 2번의 차이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 위에 거는 2개짜리고 밑에 거는 3개짜리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위에 거는 값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5의 x제곱은 81이다 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45의 y제곱은 243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결과가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3의 y제곱이랑 같다. 그리고 6의 z제곱이랑 같다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 이런 형태는 같다 다음에는 k라고 써주는 게 좋아요. 하나의 값을 자기가 직접 정하는 게 좋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2의 x제곱이 얼마다? k2다. 됐나요? 자, 3의 y제곱이 얼마다? k2다. 그 다음에 6의 z제곱도 k2다.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 내가 이제 바꿀 수 있잖아. 2는 뭔데? k의 x분의 1제곱이다. 3은 뭔데? 3은 k의 y분의 1제곱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은 뭔데? k의 z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식들을 이제 뭐 할 건지가 정해졌다 그랬지 아까 전에. 자, 이 두 개는 뭐 해야 되고 맞아요. 곱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랑 이어서 뭐 해주면 돼?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 하면 밑이 다 똑같기 때문에 k 하나 쓰시고요. 지수끼리 한 번은 더하고 마지막은 빼주면 되더래. 근데 각각의 값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얘는 2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얼마다? 6이다. 그러면 곱하고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자, 아까 했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답을 1로 쓰면 진짜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엄청 뭐라 해야 되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얘들아. 자, 난 이걸 찾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지수에 있는 값을 찾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1이라고 두지 마시고요. k의 0제곱이라고 보시면 밑이 같은 상태에서 이 지수끼리 동일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얼마라고 보면 된다? 0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1번부터 8번까지 많은 유형을 했고요.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더 다시 보면서 잘 좀 익혀주시면 되겠고, 결국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걸 하는 이유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확실히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제를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